자, 녹화 커피 안 됐다는 걸 알고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자, 탈레스 1원소설 물 원소 하나만 됐고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색깔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검은 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입자인 원자 이야기를 데모크리토스가 먼저 했습니다. 돌턴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상당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원소설이라고 그러고 요거 누군지 외워야 됩니다. 물불 헐공기.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진 내용인데 차가운, 건조함, 습함, 따뜻함 이런 네 가지 기본 성질 중에 모든 물질은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물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물질끼리는 서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연금술이 발달하는 겁니다. 자, 연금술은 연구에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발명하고 과학 발달에 기여하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근대 물질관의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적 원소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겁니다. 현대적 원소 개념이 뭔데? 기본 성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기본 성분. 기본적인 성분으로 되어 있다. 더 이상 그게 보일이다. 보일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라부아제는 보일이 이런 식으로 전기를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 그러면 물을 분해해 볼까? 만일 물이 원소라면 누가 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그 할아버지 말이 맞다면 물이 원소라면은 분해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추철관 실험을 통해서 분해가 돼버렸거든. 심지어 전기 불꽃을 튀겨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버린다고. 그게 물은 원소가 아니네.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털렸네. 추철관에 산소가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는 추철관과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고 이 빠져나온 수소는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액화되지 않습니다. 수소는. 자,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가서 수소가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물은 원소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왜? 분해가 되니까. 원소라면 분해가 되지 않는데 분해됐으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서술형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 실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을 적으시오. 네, 서술형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원소라면, 라면 이름으로 괜찮지 않냐? 원소라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되는데,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물의 전기분해, 이거 어떻게 외우겠지? 플러스 산산산 지랄산은 뭐지? 가나암질. 플러스 산, 지랄산. 자,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현모암질, 지랄산은 가나암질. 무슨 말이지? 외우라 그랬지. 플러스 극에서 물이 전기 분해하면 산소 기체가 나온다. 제발. 나머지 요구로 두 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이건 고등학교 가서 하시고요. 지랄산. 자, 공기를 분별 정리하는 거. 2학년 2학기 때 겁니다. 공기를 분별을 지르갑니다. 랄이야, 랄. 자, 여기 지랄산이라고 적었잖아. 이게 발음이죠. 질소. 질소 아르산. 지랄산. 그러면 이게 질소. 아르곤. 산소기 이렇게 공기를 분별 정리하면 정조탑에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간암질,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암모니움이온, 질산이온. 요거 뭐지? 앙금 형성할 수 없는 이온들.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또 까먹었지.
자꾸 까먹어. 그래야 나도 돈 벌고 살지. 너희들 한 번 이야기하면 다 기억하면 나는 뭐하냐. 나 굶어 줄게.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는 까먹지 말자 좀. 이게 응? 자, 그래서 플러스 거기 산소가 더군다나 이 산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무슨 비? 부피비입니다. 질량비 아닙니다. 부피비가 3 올라오고 수소가 2 나와요. 여기 두 배로 나옵니다. 두 배.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만일 여기 산소 기체가 모이면은요 한 요만큼 모여요. 이거 뭐 그림이 안 보여. 하여튼 뭐 대충 모여요. 이렇게 산소 기체가 이만큼 모이면 수소 기체는 뭐 한창 모여요. 이렇게 2배 정도로. 자, 산소 기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는 향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이래 산소 이게 뭐 어떤 성질? 조인성이 아니라 조연성. 도와줄 조 연소연. 그다음 마이너스 수소 기체는 불을 붙이면 팡 하고 터집니다. 이건 무슨 성? 폭발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아니라 폭발성. 그래서 이 수소기체인 걸 합니다. 마이너스가. 이게 2배가 2배. 부피. 따라서 물은 원소가 아니며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말할 수 있다. 자, 학습 체크. 뭐는 만물의 탈레스 또 탈레스. 모든 물질은 물에서 생겨. 물. 자, 흙물 붉은기 누구? 아리, 스토, 텔레스. 자,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외우라 그랬습니다. 따뜻함, 차가움, 건조함, 습함은 안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나 황과 같은 값싼 물질보다 값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방법이 뭐지? 연금술, 금술. 돌턴도 연금술삼이었습니다. 자, 33종의 원소를 발표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됨으로써 물은 수소가 아님을 밝혔다. 누구지? 라부아제. 근대 화학의 아버지입니다. 라부아제.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누구? 뉴턴. 근대 화학의 아버지 누구지? 라부아제. 음악의 아버지 뭐지? 바흐. 그지?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야?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핸델. 응? 그 다음에 근대 생물학의 그 시조 누구지?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자,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서 누구를? 물.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여기서 틀리고 오면, 야, 이건 진짜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 원은 뭐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소는 성분이고요. 소는 성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은, 빨간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죠. 기본 성분.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변하면 융합이나 핵 분열 외에는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핵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핵반응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다른 원소로 변하지 않습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고요. 자, 118 숫자 참, 그 중에서 92여 가지는 뭐지? 자연. 나머지 20가지는 인공적. 누가 더 많은 거야? 자연에서 발견된 게 더 많다.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눕니다. 자, 원소는 뭐지? 금속과 비금속.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면 좀 적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여기 적던 여기 적 별로 안 적으니까 여기 적지 뭐. 금속 원소 메탈 엘리먼트 non-metal elements 비금속 원소 쫙 뭐 이 정도 적어봐요. 여기에 금속 원조는 이제 원래는 리움, 시움, 튬, 님, 뭐 이런 거 붙게 돼 있어요. 비금속 원소는 소자가 붙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물질의 이름, 원소의 이름이 만들어져 버려서 그래요. 지금부터 발견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기가 잘 흘러요. 이게 안 돼요. 열도 잘 흘러요. 이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광택이 나요. 광택. 어떤 광택? 은백색 광택. 예외가 많아요. 광택이 나는데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금속은요 거의 고체입니다. 비금속은요 기체 또는 고체예요. 유일하게 수원만 액체입니다. 액체로 존재합니다. 전부 기체 고체인데 비금속 중에 브로민 있죠. 브로민만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로 발견이 돼요. 금속이라고 해서 모두 은백색 광택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외로 저기 망간 있죠. 망간이죠. 이거 검은색이고요. 요 AU가 금이잖아요. 금은 노란색이죠. 굴이 CU잖아요. 이건 붉은색 광택을 가집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과로 간다면, 문과로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잊어먹어도 되고, 이제 여기 살짝, 비금속은요, 22종입니다. 나머지 118가지 중에 나머지는 모두 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은 22가지입니다. 자, 빨간 줄로 바꿔야 돼요. 뭐라고?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요. 요걸 이제 호전소 물질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이걸 화합물이라 그럽니다. 둘 다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O2, H2, O3, 오존이죠. 질소죠. 이런 거. 철 같은 거요. 구리 같은 거. 이거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고. 화합물은 대표적인 게 H2. 봐봐. 원소기하 두 종류 이상 쓸 수 있지. CO2,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원소의 수가 118가지지만 물질의 수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 원소의 이용.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가장 가벼운 누구지? 수소. 폭발성 수소. 우주 왕복성 연료 수소. 우주 왕복성 연료로 사용되는 이유는 가볍기도 가볍지만 폭발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헬륨 비교하셔야 돼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잘 뜨겠지? 근데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힌덴부르크 사건 이야기를 해줬을 거야. 힌덴부르크 사건. 비행선의 충전 기체로 사용. 비행선입니다. 비행기 아니죠? 비행기 아니에요. 비행기에 이 헬륨 기체 넣고 다니면 뭐 이상한 사람이지 이게. 비행기는 기름 넣고 다녀야지. 그 다음 산소 21% 공기 중 호흡에 필요하고 연소하게 되면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죠. 광합성으로 생성이 되죠. 광합성으로 생성. 광합성으로 생성. 근데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왜? 광합성은 2학년 1학기 뒤편에 가든 나오든 아니면은 2학기 편으로 가야 나오니까요. 자, 호돈수 물질이 어떤 건지 흑연, 다이아몬드, 금은, 헬륨, 오존, 산소 이렇게 돼 있네요. 화합물, 물,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설탕, 염화나트륨, 포도당, 메테인들 이렇게 앞에 정제가 돼 있습니다. 탄소, 숯, 흑연, 다이아몬드. 이 호돈수 물질입니다. 이 세 개 다. 이게 한 종류의 원소, 특히 탄소라고 하는 원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 심, 정극 등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샤프 심 다 이거예요. 탄소. 알루미늄 가볍습니다. 창틀, 항공기 몸체, 금,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산소와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반응성이 없다는 겁니다. 노란색 광택 일어난다 그랬죠. 장신구, 금, 알루미늄, 아우 팔이야. 규소, 실리콘이라 그러죠. 반도체, 철, 단단합니다. 지구에 기존 많이 존재하는 금속 중에 하나다.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고요. 자, 기계, 건축, 철근 이런 거. 구리,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전선, 그 다음에 뭐 보일러관, 조리기구 이런 데 사용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공기 중에 78%,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봉제의 충전 기체, 수원, 액체로 존재하죠. 온도계, 온도계. 그 다음에 독성이 있습니다. 염소, 독성이 있습니다. 표백과 살균. 그래서 뭐 수영장물이나 수돗물 소독에 사용됩니다. 염소계 표백제라고 그럽니다. 하이퍼와 염소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반응하면 하이퍼와 염소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독성과 살균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 체크.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한다? elements, 원소라고 그럽니다. S는 복수, chemical, 화학적 원소라고 그래서 chemical elements라고 그러는데 그냥 elements. 자,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원소 중에 가장 가벼운 원소 수소네요. 우주 방복성 연료 수소 맞습니다. 아, 진도 잘 나간다. 원소의 확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속 성분요. 즉, 금속 원소죠. 이게 모두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요거는 주로 뭘로 하느냐 하면은 불꽃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불꽃 반응이 같게 나오면은 뭘로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금속 원소는 모든 불꽃 원소, 금속 원소 아니에요. 불꽃 반응합니다. 그러면 비금속 원소는요,
모두가 또 아니고 이것도 일부이긴 한데 이거는 주로 이제 앙금 생성 여부나 생성 여부 또는 앙금의 색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이 금속 원소도 가끔 이 앙금 생성 여부에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만 이렇게 점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꽃놀이 하는 것도 금속에 이러한 불꽃 반응 색을 이용한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원소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간혹 같은 불꽃색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 중에서 무조건 나트륨은 노란색 불꽃이다. 이거는 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불꽃 반응색은 나트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안 냅니다.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이니까 다 외워야 돼요. 나는 이거 구청이라고 외웁니다. 나는 황바라고 외웁니다. 그 다음에 요 리튬하고 스트론튬하고 스트론 빨간색이잖아요. 여러분 주기율표 외우셨기 때문에 일족 원소들을 보면요. 수소를 제외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있거든요. 프랑슘도 있긴 한데 이 프랑슘은 불꽃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면 내가 뭐 한다 그러냐. 뼈만 씁니다. 이건 너무 귀한 금속인데 이걸 불질르고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빨파입니다. 빨로보팔파.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도 과학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듐이 빨간색이라는 게 중학교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없죠? 루비듐이 빨간색이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밑에가 세슘이고 그 옆에 이족 옆이죠. 이족 바로 이렇게 스트론튬이 나와요. 스트론튬. 이 스트론튬이 빨간색입니다. 이게 루비디움하고 스트론튬하고 불꽃 반응색이 같습니다. 누구하고요? 리튬하고요. 같아요. 리튬, 루비디움, 스트론튬. 여기 스트론튬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토책 확인하십시오. 오토는 요 두 개가 갖다가 나오죠. 선생님은 요렇게 세 개가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튬 여기 있죠? 스트론튬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청 황바라고 외우고 나트륨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칼라프라죠. 진짜 칼라프라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칼라 그 다음에 칼조 이렇게 해서 칼조 단지 이 칼주라 할 때 이건 칼슘이 이거고요. 이거는 칼륨입니다. 칼륨. 요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외웁니다. 리튬이 여기 있고요. 루비듐이 여기 있고 여기에 스트론튬이 있습니다. 주기율표 보면 요 세 놈이 불꽃 반응색이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는 거 아니라 리튬, 스트론튬, 리튬, 스트론튬, 루비듐까지. 원래 루비디우스가 붉건 악마란 뜻입니다. 루비가 붉다는 뜻이에요. 그게 붉은, 내가 알고 있기는 붉은 이게 보석이 루비라고 하는 거 있죠. 빨간 거. 아유, 참 뭡니까? 구청 황바. 구청. 청록색입니다. 록이 들어가죠. 록. 옛날에 홍록기라고 하는 개그맨 있는지 아나? 홍록기? 모르지?
세대 차이가 나가죠. 가르칠 수 없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비금속 원소는요, 불꽃 반응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꽃 반응 중 내가 일부 금속 원소라 그랬죠. 일부 금속. 모든 금속 원소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금속 원소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이 아예 안 돼요. 분광기 여기 있는데 저 애들이 안 보대. 분광기 저 뒤에 있잖아. 오른쪽에 보면 저 삼각형처럼 생긴 거 있죠. 저 분광기요, 분광기. 자, 불꽃 반응의 특징. 빠바밤. 쉽고 간단. 물질의 양이 적어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 나트륨 같은 성물 있지. 금속 종류가 같으면 같은 불꽃 반응사에. 자, 만일 리튬, 루비디움, 스트론튬과 같이 붉은색으로 다 같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스펙트럼으로 확인하면 된다. 스펙트럼은 빛을 분광기, 나눌다, 빛광, 빛을 나누는 기계에 넣어서 통과시키면 빛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여러가지 색깔의 밴드 띱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이건 햇빛.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은 여기 선들이 나타나지. 이게 선 모양의 불연소 띠, 그게 밴드 선 스펙트럼. 파워포인트. 이거 왜 어디로 요것밖에 저장이 안 돼 있노? 다운로드 동영상 뭐라고? 왜 못생겨? 아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이거 선 스펙트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자, 선 스펙트럼의 특징. 자, 계속 빨간색으로. 선 스펙트럼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설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리튬하고 스트론튬, 그죠? 리튬, 스트론튬, 루비디움, 요 세 개가 불꽃 반응색 붉은색으로 같은데, 이게 불꽃 반응색이 같은 비슷한 원소들도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해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만일 물질 속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고스란히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요게 100% 시험 문제입니다. 요런 게. 자, 물질 X는 원소로 하나의 원소로 된 물질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이냐, 이겁니다. 만일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면
고스란히 다 나타나야 돼요.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나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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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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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A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눈 뜨셔야 됩니다. 민서야. 아니, 왜 그렇게? 눈이. B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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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나타나잖아. 얘도 안 나타나지, 그지? 그 다음에 없는데 여기 나타나 있고, 그지? 얘는 나타나. 이게 이 두 개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B는 안 가지고 있어요. C는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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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C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H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학습 체크. 아이고, 다음, 이 뭐지? 자, 빈칸에 알맞은 원소 이름 또는 불꽃 반응색을 쓰시오. 나트륨 노란색, 리튬 빨간색, 그 다음 청록색, 구리죠, 구리. 주황색 칼주라, 칼슘입니다, 칼슘. 칼라, 보라색이죠. 스트론튬, 이거 빨간색이잖아. 햇빛이지, 햇볕.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지. 리튬 스트론과 같이 불꽃 반응색 비슷한 원소들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이 가능해. 자, 불꽃 반응을 이용한 원소 구별하기. 알루미늄 접시에 작은 솜을 넣고 솜 위에 준비한 물질을 각각 올립니다. 자, 그래 놓고 알루미늄 쪽에 솜이 젖을 만큼의 에탄올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불이 잘 붙어서 그래요. 강물질 올린 솜에 불을 붙여 물질의 불꽃 반응색을 봅니다. 자, 요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 스트론튬 때문에 빨간색, 스트론튬 때문에 빨간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구리 때문에 청록색, 구리 때문에 청록색, 칼륨 때문에 보라색, 칼륨 때문에 보라색. 물질이 서로 달라도 금속 성분이 같으면 같은 것이기에 물질을 구성하는 금속 종류에 따라 불꽃 반응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만일 요거 보세요. 얘하고 칠산때물이라면, 만일 칠산때물이라면 얘 색깔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이니까 이거 아니다는 거, 칠산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물질이 다르더라도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 반응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실험을 한다. 이거 나왔었죠. 니크롬선은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니크롬은요. 합금이에요. 니켈하고 크롬하고 섞은 겁니다. 니크롬은요. 물건 염산에 넣죠. 물건 염산.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정류수로 린스를 해줍니다. 린스. 헹구어주죠. 그래서 겉불꽃에 넣어주잖아요. 이건 온도가 높아서 불꽃 반응이 잘 나타나고, 그리고 색깔이 없는 불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타내는 불꽃 반응새가 섞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시료가 바뀌면 1번하고 2번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탐구 확인 보겠습니다.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불꽃 반응색은 구리, 청록색이죠, 그죠? 얘 때문에 리튬 붉은색이죠. 또는 빨간색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황록색이죠. 칼슘 주황이죠. 이것도 주황입니다. 칼슘. 스트론튬 붉은색 또는 빨간색이죠. 자, 붉은색 또는 빨간색, 청록색, 그 다음에 황록색, 주황색, 보라색이 눈에 안 보이죠? 보라색은 누구 겁니까? 칼륨 겁니다. 칼륨.
간단하고요. 반응성이 같나? 칼륨 들어있고 칼륨 들어있으니까 반응성이 같죠. 모든 원소는 아니죠. 일부 금속 원소만 되고 비금속 원소는 안 됩니다. 자,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성이 같다. 이것도 되죠. 왜 나와? 다른 원소 다른 종류의 원소라도 불꽃 반응성이 비슷할 수 있지요. 가만있어.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성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 3분이 틀렸죠. 내가 틀렸다고 해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다른 리튬, 루비디움, 스트론튬이 불꽃 반응성이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잠이 많이 나오는가 보네. 민서는 그냥 원래 잘 조는 학생이었는데 오늘도 잘 졸고 있습니다. 자, 원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 원자. 그렇지.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자자가 들어가면 기본 입자. 내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 탈레스 뭐지? 1원소설 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지? 4원소설 4가지 성질 서로 변환. 영금술 얘 때문에 영향받아서 보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그죠? 기본 성분. 이게 누구다? 원소다. 현대적 원소 개념. 라부아즈의 물이 원소가 아님을 물분해와 합성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원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종류가 다르면 성질이 다릅니다. 수소 가장 가볍고 폭발 우주왕복성 연료. 헬륨 공기보다 가볍고 폭발하지 않고 불에도 안 탑니다. 비행선 충전. 산소 호흡. 연소 알루미늄 가벼워 창틀 항공기 몸체. 그 다음에 금 산소랑 물과 반응을 아예 안 해. 노란색 장신구. 그 다음에 이건 뭐지? 귀중풍 이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탄소, 흑연, 수, 다이아몬드, 연필심, 전지의 전극, 철, 단단, 기계, 건축, 철근, 그지? 교소, 반도체, 질소, 산소는 21%, 질소는 78%, 반응성이 없어서 과자 충전재. 그죠? 불꽃 반응에 의한 원소 확인. 불꽃 반응은 일부 금속 원소, 비금속은 안 됩니다. 비교적 쉽고 간단한 적은 양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나트륨 노란색, 리튬 빨간색, 칼라. 자, 리튬, 스트론튬, 루비듐까지 빨간색으로 갔죠. 구청, 그 다음에 칼주라, 황바. 예? 왜요? 저런 거 뭐 있는데? 자, 선 스펙트럼에 의한 원소 확인입니다. 연속 스펙트럼 햇빛. 선 스펙트럼은 불꽃 반응세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밴드. 색이 달라요. 원소 종류가 다르면. 위치가 달라요. 원소 종류가 다르면. 굵기가 달라요. 원소 종류가 다르면. 개수가 달라요. 원소 종류가 다르면.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도 높은 것들을, 기출 많이 된 것들을 보시면요. 기출 많이 된 것들, 원소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원소가 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원소를 골라라 그럽니다. 원소로 여기 원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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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원소 아니에요. 얘 원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은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염화 나트륨도 이게 원소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이거 원소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는. 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찾아라 그러는데 쉽게 찾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물의 전기분해 이거 시험 문제 출제를 할 겁니다. 가끔 나오는 게 이겁니다. 11번 겉불꽃에 늙는다. 묽은 염산으로 씻어주는 이유는 오염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자, 불꽃 반응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 불꽃 반응의 특징. 이런 거 안 내면 뭐 냅니까, 이거? 특히, 이렇게 불꽃 반응색이 같은 것끼리 찾아라고 하는 거 나와가지고,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틀려가지고, 헷갈려, 시험 당일날. 시험 당일날 헷갈려. 여참, 너가 목일 과학시험 보자. 이번에. 안 보는 과목 있나, 혹시? 다 보나? 그 다음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실력 강화 문제. 이건 말이 실력 강화지. 이게 틀리려고 해놓은 거지. 이거 잘 보셔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서술형 문제 연습 하셔야 됩니다. 봐, 이 실험을 통해 라부아제가 알아낸 사실을 설명하셔. 나온다니까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염화 리튬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기구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뭘로 하면 됩니까? 선 스펙트럼 가지고 하면 되지. 불꽃을 불질러 놓고 그걸 스펙트럼을 확인하면 돼. 선의 색깔,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개수를 확인하면 되겠지.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 자, 물질 X에 포함된 원소 이름을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유가 문제야. 이건 이렇게 적어야 돼. 물질 X가 바리움을 포함하고 있다면 바륨의 모든 스펙이 선이 그대로 물질 X에 투영돼서 나타나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지. 뭐 벌써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물질 X는 바리움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 물질 X가 리튬을 가지고 있다면 리튬이 보이는 모든 선이 그 위치와 개수와 색깔까지 모두 각기 여기 똑같이 나타나줘야 돼. 나타나지. 그래서 리튬은 물질 X를 구성하는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까닭을 좀 길게 적더라도 또박또박하게 적으라고. 서술형 나온다 하더라 이번에. 아직 시험 문제를 출제를 안 했구나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막 그래. 이번에는 내가 서술형 출제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 했다 안 했다 뭘 많이 한다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원자와 분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니까 입자예요. 자니까 입자. 요것도 자가 들어갔으니까 입자입니다. 원자가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분자가 들어가면은 나누면 원자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나눌 분자이니까. 자, 요거 옛날에 중요하게 나왔었는데 요즘 중요하지 않아요. 역시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설인데요. 물질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쪼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무한히 쪼개면 없어집니다. 물질이. 그래서 빈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데모크리토스 처음으로 원자를 이야기한 사람이죠. 여기 원자설 또는 입자설이라고 하는데 계속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자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못 자른다. 그리고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입자들 사이에는요. 그 증거가 여기 있죠. 증거. 물 50ml와 에탄올 50ml 섞으면은 전체 부피가 100ml가 아니라 보다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이 서로 다르면 반드시 하나는 큰 물질이고 하나는 덩치가 작은 물질이에요. 이렇게 덩치가 큰 물질 사이에 생겨나는 빈 공간에 작은 물질이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산술적인 더하기 100보다 적게 나오는 겁니다. 금속박을 무한히 얇게 만들거나 비눗방울을 무한히 얇고 크게 만들 수는 없고 결국은 터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설 보일. 공기는 입자와 그 입자가 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보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중요하지만 아마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쳐 주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돌턴은 보셔야 됩니다. 원자 존재를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데모크리토스 때문에 토스처럼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성분이 아니라 입자죠. 그게 원자예요. 옛날에는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올 겁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로.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크기와 질량이 같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 그런데 이거 학교에서 더 이상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하면 혼돈이 생겨요.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지금은 원자를 새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안 배우는 겁니다. 다른 원자 종류로 변하지 않는다. 다른 원자 종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아이고야, 눈을 왜 흰자위로 그렇게. 근데 좀비가 된 줄 알았네. 얘 웃음소리 특이하네. 깍깍깍깍.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주구장창 공부했는데 지금은 안 냅니다. 왜냐? 안 맞아요. 현대과학하고. 세상이 300년 전에, 200년 전에 했던 건데 이걸 뭐 200년, 300년 전에 했던 걸 지금에 맞겠습니까 이게?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이게 원자죠. 도달한다는 입자설을 주장했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원자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100년 걸립니다. 100년 거의. 돌턴이 이거 아이고야, 너 왜 갑자기 졸면서 니한테 깜짝 놀래냐? 응,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가만히 있어. 이런 것 같아. 보통 졸 때 그러지 않나? 응. 안 날라갔네. 응. 아니 내가 헛거봤나 봐. 미안해. 얘 진짜. 아 그래 맞아. 진짜요. 나도 그러거든. 이렇게 졸 때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야 이게. 그렇게 봤어요. 내가 네가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착각을 했다고. 원자로 원자 이게 받아들이는 거의 100년에 올라갑니다. 볼츠만 이야기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볼츠만인가 이게 여하튼 이 사람이 기체를 연구를 하다가 기체라고 하는 건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아니 원자설도 못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분자설까지 어떻게 받아들여?
그런데 이거 연구기관 있지, 내연기관. 그래서 불 질러가지고 물을 데우면 물에서 수증기가 나온단 말이야. 수증기는 기차란 말이야. 이 새끼들이 운동을 한다고.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거든. 그 피스톤을 밀려가지고 클랭크를 돌려서 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싶어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몇 가지 가정해야 될 사실이 있는 거야.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이 새끼들은 일정한 게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에 영향 주는 거는 뭐야 하면 막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떡 냈더니 과학자들이 비웃는 거야. 아이씨, 100년 전에 돌트리라는 미친 과학자가 원자설을 주장하더만 별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다 이래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얘가.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길래 그냥 애가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지만은 그걸 극복하려고 여행을 따랐어요. 여행을 따라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투숙하고 있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자살하고 난 뒤에 며칠 있다든가 뭐 하루 있다든가 이 그 전보가 그 여관에 도착해요. 자기 그 볼쯤한 친구가 걔가 그 여관에 있다는 걸 알고 전보를 쳤는데 드디어 원자설이 받아들여졌다. 그 전보가 며칠 뒤늦게 도착한 거야. 그것만 좀 일찍 도착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과학을 공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과학계가 보면 굉장히 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세웠던 이론 또는 자기가 공부했던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과학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세상을 던졌습니다. 자살했다는 소리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에 한국에서는 이게 자살률이 좀 다른 나라보다 좀 유난히 높은 편이라. 원자. 다음 페이지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입자입니다. 기본이고 입자예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성능 현미를 확대하면은 작은 입자 배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 구리 원자라고 하는 게 덩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고성능 현미경에는 그 전자현미경입니다. 엘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거의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 핵. 여기 핵이죠. 원자 핵입니다. 핵이라 적으면 안 됩니다. 원자 핵입니다. 전자입니다. 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원자에서 배우죠. 중심에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원자 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괄호치면 다 찾아야 됩니다. 요것도 괄호치고요. 요것도 괄호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죠. 근데 이거 얼마나 많은 빈 공간? 99.9999999. 원자를 저기 잠실 운동장 크기로 확대를 해보면 잠실 운동장 야구장 여기 야구공이 하나 보이죠? 이게 원자 핵에 해당됩니다. 벤치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전자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잖아. 원자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러면 비어 있는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 분자. 그것들로 구성된 여러분 뇌. 여러분 뇌는 비어 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집어넣기 좋겠니? 많이 집어넣어라. 왜? 결국 공부하는 이야기로 집중이 됩니까? 필리비. 네. 대답은 잘하네. 양성자와 중성자 이야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는 다시 세 개의 쿼크로 구성이 됩니다. 어쿼크 두 마리와 다운쿼크 한 마리로 구성이 되고요. 중성자는 어쿼크 한 마리와 두 마리의 다운쿼크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원자의 특징, 원자의 크기, 원자 주변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며, 사실 원자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자가 어디까지 나다니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동에 있을지 내일이면 부산에 내려가 있을지 어떻게 아노? 만일 여러분들이 부산 내려가면 부산까지가 원자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목동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목동 크기가 원자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확률로만 계산합니다. 특정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로만 계산하고 대충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자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현대적 개념으로서는 원자의 끝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알아봤자 별 소득도 없습니다. 자, 원자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질량도 다 다르고요.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크기는 수소 원자 1개를 일렬로 놓았을 때 그 길이가 1cm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1cm. 원자의 크기 비교. 원자하고 탁구공은요, 탁구공과 지구, 지구에 있는 탁구공이 원자의 크기예요. 이만. 원자핵은 원자에 비해 훨씬 더 작은데, 왜 야구공만 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잠실 야구장의 야구공만. 원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1, 10, 100, 1000, 만, 10만 분의 1에서 1, 10, 100, 1000, 만분의 1 정도입니다. 원자의 크기를 지름이 200m 정도의 야구장 크기에 비교하면 원자핵은 야구장 한가운데 작은 구슬 정도 크기에 비교합니다. 야, 이 지름이 200m면은 큰 야구장도 아닙니다, 이거. 그죠? 지름이 200m. 원자의 질량.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합니다. 그럼 전자는요, 그 질량이 너무 작아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통 한 1870분의 1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자핵 질량의 1870분의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원자핵 속에 있는 플러스 전달량과 전자가 가지는 마이너스 총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면 이걸 수식화하는 게 이거고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이니까 마이너스 6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6인 거예요. 이 같아야 돼요. 부호만 반대지 완벽 같아야 됩니다. 부호만 반대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숫자대로 개수 전자가 있어주면 됩니다. 같은 개수로. 여기가 3이 적혀 있으면 전자 3개, 8이 적혀 있으면 전자 8개, 9가 적혀 있으면 전자 9개, 11개가 적혀 있으면 전자 11개 이렇게 됩니다. 요거 실제 그리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여기 11 이렇게 해놓고 전자 그려 넣으라 그래요. 11개 그려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 번호거든요. 사실 3번 리튬, 8번 산소,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입니다. 뭐 다른 학원에서는 주기 옆에 118개 전부 다 외우게 하던데 그 다 외우시겠습니까? 별 소득이 없을 텐데. 선생님이 그 주기율표 외우는 거 줬거든요. 그 정도 외우면 충분합니다. 고등학교 가더라도 그 정도 외우면 그거 충분합니다. 자, 이걸 괄호 비워놓은 걸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원자 종류가 다르면은요, 핵의 전하량도 다르지만은, 이게 핵의 전하량이 전자 개수를 결정하잖아요. 전자 개수도 다른 겁니다. 이거 괄호 비워놓으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요. 그냥 3 적으면 안 돼요. 플러스 3 적어야 돼요.
3 적지 마세요. 플러스 3 적으세요. 이거는 3 적어야지. 요거랑 같게끔, 숫자가 같게끔 적으면 됩니다. 전화량은 이거 마이너스를 적어야 되죠. 다 괄호 쳐놓으면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 다 제로가 돼야 돼요. 정기적 중성이니까 합이 다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죠? 흠이 배고픈 거. 원자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자 모형을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자 모형이에요. 원자 모형. 딴 게 아니라. 이런 원자 모형을 전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톰슨 모형이에요. 톰슨 모형이에요. 조금 더 진화된 모형이 러더퍼드 모형이고요. 더 진화된 모형이 보어 모형이고요. 더 진화된 모형이 현대적 모형이 있습니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입자죠. 입자. 원자라 그럽니다. 원자는 중심에 뭐가 있고요? 핵이 있다 그러지 말고 원자 핵이라고 적으세요. 그 주위를 전자가 일렉트론 빈칸에 알맞은 거예요. 헬륨 전자계수 2죠. 이건 플러스 6이라고 적어야겠죠. 7로 적어야겠죠. 플러스 10입니다. 분자 나누면 원자가 됩니다. 이게 근데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있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고 여기 별표 3개입니다. 독립된 입자 종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분자가 뭐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나누면 원자가 되지만 더 이상 물질의 성질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보통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한 개의 원자로 된 분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모두 다 18쪽들이 이렇습니다. 원자가 곧 분자들입니다. 자, 이 원자 2개, 원자 2개, 원자 2개, 이 서로 다른 원자 3개, 서로 다른 원자 3개, 서로 다른 원자 4개, 서로 다른 원자 2개, 서로 다른 원자 5개. 수소 원자 2개가 모여서 분자 1개를 구성하고요. 산소 원자 2개가 모여서 산소 분자를 구성하고요. 분자 1개. 질소 원자 2개가 뭉쳐서 질소 분자 1개를 구성하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모여가지고 물 분자 1개를 구성합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와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 염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하나,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 이게 계속 실수했던 거 너 기억하나? 이거 자꾸 3개로 적었던 거? 아닌가? 다른 애들인가? 이게 국제적인 약속이긴 합니다. 빨간색은 산소, 이렇게 파란색은 질소, 검은색은 탄소 이렇게 하는 거. 염소는 이제 초록색 비슷한 연두색 비슷하게 하고 수소는 하얀색으로 표현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시험 문제 컬러풀하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시험 문제도 컬러로 출제했으면 좋겠는데 왜 컬러로 출제를 안 하지?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다른 분자. 그게 보세요. 산소 원자 2개죠. 산소 원자 3개잖아요. 이처럼 원자 수나 배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별표 3개. 보세요. 완전 다르. 근데 이거 산소는 없으면 죽잖아. 오존은 있으면 죽어. 이 독이야, 독. 오존. 물 있잖아.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거든. 근데 산소 원자가 하나 더 있을 뿐이야. 물 마시면 살지만은 과산화 수소 마시면 죽어.
자, 여기 산소가 하나 더 있어서 이산화탄소, 한 개 반에서 일산화탄소, 요거, 아이고야,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거의 피 속에 잘 안 들어가. 근데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피에 굉장히 잘 붙어. 피 속으로.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독가스야, 독가스. 이산화탄소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오존 분자는 산소 분자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독이라고 독. 과산화수소는 표백제, 소독약 등의 원료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고 산소와 결합하는 성질도 있다고.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18쪽에 있는 원자들이라 그랬지.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이 원자 하나가 곧 분자야. 이런 걸 단원자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굳이 그까지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물질의 성질이란 말이 보였습니다. 성질, 성질. 그러니까 이건 분자라고 적어야 됩니다. 원자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물 분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점을 두 개씩 이렇게 찍어 주세요. 원래는 이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물 분자 이렇게 됩니다.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결합각도는 약 104.5도 정도 나옵니다. 이게 결합각도예요. angle. 결합각도는 이런 둔각으로 재지 않고 야각으로만 잽니다. 104.5도입니다. 104.5도. 밴딩 폼이라고 해서 9번형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요. 여기 이게 뭐라고 해요?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럽니다. 이걸. 자,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도 분자를 이룬 원자 수, 배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깁니다. 물질의 표현, 원소 기호. 이거 언제 외우는 거 날. 아이고, 팔이야. 팔. 원소를 간단히 기호로 나타낸 걸 원소 기호라고 하는 건데, 자, 중세연금술사들은요,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돌트는요, 요 그림과, 이 그림이죠, 그림. 원이라고 하는 게 그림입니다. 기호를 섞어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셀리우스는요, 그러지 말고 알파벳을 이용해서 기호를 제안합니다. 이제 기호만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알파벳이 기호로 되는 겁니다. 전부 라틴어의 글자를 따옵니다. 영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림으로만 표현되어 있잖아. 연금술사. 원안에 글자들이 눈에 좀 보이죠. 돌턴. 그림 그따구 없습니다. 무조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르셀리우스. 자,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오래전에 발견된 원소는 그리스와 라틴어로,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여기도 좀 혼돈이 있네요. 그리스 아닙니다. 라틴어. 자, 최근에 발견된 원소는 대부분 영어 알파벳에서 따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서 발견된 거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요, 뭐, 퀴리, 뭐, 그거 라틴어냐? 그 영어지, 그치? 그 최근에서 발견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이름이 가끔씩 최근에 발견된 원소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반드시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첫 글자가 같으면요, 중간 글자를 택하는데 소문자로 적어야 되고 두 자까지 허용이 됩니다. 임시적으로 아직 인정받기 전에는 임시적으로는 몇 자를 쓰든지 관계가 없어요. 몇 자를 쓰든지 관계 없지만은 모든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주기율표에 등재될 때는 최대 두 자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될 거죠. 너무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면 이게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있죠? 수해, 헬리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요건 다 외워야 돼요. 거기 없는 게 뭐냐면 아이언, 징크, 철, 페룸, 라틴어로 페룸, 마그네슘, 금, 아우름, 나, 플람범, 그 다음에 아요딘, 그 다음에 황했고 구리, 쿠퍼리움, 칼리움, 칼슘, 주석, SN, 그 다음에 금했으니까 아르제니움, 내 은이 많이 나는 나라 아르헨티나라 그랬잖아. 스페인이 다 캐가지고 지금 거의 은 안 나옵니다. 거기 아르헨티나. 수원, 하이드로 뭐이 돼가지고 은이 돼가지고 이게 HG 수원. 망가니즈 또는 망간 Mn, 니켈 Ni, 코발트 C, 소문자 O, 스트론튬 Sr, 브로민 Br, 카드뮴 CD, 외우시기 바랍니다. 절마늄 G, 퀼륨, 우레니움, 분자식. 다음 시간에 원소교 시험 볼 겁니다. 너무 따분하나? 몸을 비트냐? 여기 무슨 요가 학원이다 여기. 어? 여기 수술한 게 기운 거 이제 실밥 뺐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조금씩 하려고요. 실밥법으로 병원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 사고가 나서 뒤에 있는 차가 내 차를 봤더라고. 그래 놓고 그냥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잡았어. 이거 경찰 신고했어야 되네. 마음이 착해서 내 진짜. 그런데 그래서 차를 수리한다고 맡겼는데 그래서 렌트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나는 잘못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쪽 보험사에서 다 해주는데 차를 너무 좋은 걸 갖고 왔네. 같은 급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좋은 차를 가지고 오니까 부담이 팍 드네. 이거 어떻게 운전해야지? 내 차는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약간의 기계식 느낌이 약간 나는데 이거는 전부 전자야. 뭐 모니터부터 해서 그냥 화면에 아니면 모니터가 있고 막 이상해 이거. 심지어 파크하고 뉴트럴 놓고 드라이브 놓고 리버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레버로 다이얼로 돌리게 돼 있어. 이걸로 어떻게 해?
깜빡이를 넣으니까 화면이 보이네. 왼쪽 깜빡이 넣으니까 왼쪽 화면이 보이고 오른쪽 넣으니까 오른쪽 화면이 보이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 뭐야 이러다 차 사고 나겠어 이거 너무 이래가지고 아유 많이 발달되긴 됐네. 내 차도 좋은 차인데 좀 오래돼서 그런다. 아유 요즘 너무 전자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운전한 맛이 나겠어. 나 운전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 좋아해가지고 너희도 드라이브를 해보면 자유를 느낄 거야. 자동차 말고. 차가 근데 너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비싸지는 것 같아 차가. 아이고 무슨 차 살려면 이거 완전히 뭐라고? 아니 자꾸 내 차를 누가 덜다 박아 사서 이제 고물차 다 돼가는 이게 자꾸 고치면 이거 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날짜가 언제지 너네들 시험 치는 날짜가? 5월 1일 날 본다고? 5월 1일은 노동절이라서 학교 안 갈걸? 응. 이틀 보지 그지? 제발 5월 5일 끼지 마라. 아 진짜 인간적으로 그거는 근데 고등학교는 5월 5일 날 끼고 보거든. 진짜 왜 그런지 인간들 진짜 5월 5일 날 좀 나는 5일 5일 아직도 어린이 내가 선생님 어린이였을 때 어린이날 그때 막 어린이날만큼은 엄마가 놀고 해줬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 중학교 가니까 어린이가 아니래. 그래서 공부하래. 너 어린이냐 아니냐? 키가 큰데 어린이냐? 키가 작다고? 이놈. 아이고 어깨야. 나도 지금 샥신이 봄이 되니까 이거 왜 나한테 지금 손가락질 한 거야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 조금 전에. 아이 범선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에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발음이 뭉개져서 들립니다. 근데 왜 너네들 이제 마스크 안 벗냐? 학교에서 마스크 벗으라 하고 하지 않나? 이제? 하기야, 나 지금 마스크 벗으니까 우리 학우생들은 못 알아보겠어요. 다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만나다가, 응. 잠시. 자, 분자식. 그래, 분자식 들어가 보자. 이제 조금만 하면 집에 가잖아. 너희는 집에 가지만 나 또 두 타임이나 남았다. 아이씨, 죽겠네, 진짜. 분자식은 분자를 나타내는 화학식입니다. 이게 적는 방법이 시험 문제예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이게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하는 것은 원자의 수죠. 무조건 생략합니다. 이런 생략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생략해야만 한다요. 생략해야만 한다. 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 2마리, 산소 원자 1마리인데 이런 생략이 된 거예요. 분자의 수는요, 맨 앞에다가 숫자를 표시합니다. 여기도 이런 생략을 해야만 합니다. 분자가 2개네.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 분자론으로 원자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원자의 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 보면 요 수소냐 산소냐 질소냐 염화수소냐 물이냐 황산이냐 이산화탄소냐 암모니아 메탄이냐 이런 것들은 수소 산소 질소는 원소 이름하고 같이 이름을 붙이고요. 이거 그렇죠. 염화 화 뒤에서부터 읽었는데 비금속은 화자를 많이 붙입니다. 염화수소. 이거는 그냥 관습적으로 물. 이거는 황산.
황이 들어있는 산인데 수소는 안 읽어줘도 또 이상하게 관습적입니다. 두 개의 산소와 화합한 탄소, 두 개의 산소와 화합한 탄소. 이거 암모니아 관습적입니다. 그냥 이름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메테인 이름이 그냥 붙은 거예요. 메스. 이건 그리스말에서 온 거. 메스. 에스. 프로프. 뮤트. 판트. 헥스. 헵트. 옥트. 왜요? 여기 메스에서 에인이 붙어가지고 메테인. 탄소 두 개면은요, 2는 4 플러스 6이 되거든요. 이거는 에서 에인이 붙어가지고 에트에인.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8개 보거든요. 프로프. 눈을 찡그리죠? 프로프. 에서 에인이 붙어서 프로페인. 뷰트라 그래. 탄소 4개짜리 뷰트라고, 뷰트에서 에인이 붙어서 뷰티에인. 이게 흔히 부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탄가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이런 식으로. 굳이 적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어디요? 분자가 아닌 화학식이요. 빠바밤. 보여줄게.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적으려고 애쓰네. 자, 안 적어도 되는데 적으려고 애쓰네. 메테인, 메탄이라고 하죠. 에탄, 프로판 가스 할 때 프로판이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이 탄소 3개, 수소 8개로 구성된 겁니다. 탄소와 수소의 결합 각도는 109.5도고요. 입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결합형은 삼연체형입니다. 미쳤죠? 왜요? 여기 풀었는데 왜 자꾸 그러지? 그냥 이런 관습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암모니아는 묻지 말고 외워라. 이건 그냥 암모니아다. 이거 메테인이라고 왜 그러냐 묻지 마라. 그냥 메테인이다. 그러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스님 방구. 예, 방구. 이 냄새 안 납니다. 메테인. 방구 냄새 나는데 그거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방구 냄새가 아니라 메테인 냄새가 아니라 똥 냄새라고. 똥 냄새라고. 메테인 냄새 안 납니다. 색깔도 없고요. 이게 천연가스라고 그래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천연가스. 근데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리하시다가 잘못 해가지고 가스가 새니까 냄새 나던데요. 그거는 이게 냄새가 아예 없으니까 인간이 가스를 누출된다는 걸 감지를 못 해내거든. 근데 그 불꽃 튀어봐. 그럼 우리만 죽나? 옆집 쪽도 다 죽는다고 빵빵빵 터지면. 그러니까 누출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서 여기다가 황산화물 가스를 타놔서 우리 인간의 코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황산화물,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 기체에 반응을 잘해요. 코가. 쉽게 말해서 계란 썩는 냄새예요. 계란 안 썩게 봤지? 자, 계란 삶아서 한 2주 동안 놔둬 보세요. 냄새 죽입니다. 그 냄새가 야근을 했어. 아주 작게 타는데 이게 금방 인간들이 알아요. 메테인은 냄새 안 납니다. 암모니아는요, 딱 화장실, 오래된 화장실, 청소 안 한 화장실 들어가면 나는 냄새. 이게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가끔씩 청소 열심히 하는 화장실 들어가도 이 냄새가 납니다. 왜? 암모니아로 청소를 하거든요.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라서, 이 염기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뭘 잘 녹인다 뜻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 암모니아로 주로 많이 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독가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은데. 이산화탄소도 냄새 없습니다. 너 이산화탄소 냄새 맞니? 이런 냄새는, 그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너가 입냄새고.
물이 맛이 있냐? 맛이 있냐가 아니고 맛이라는 게 있냐고. 물 맛이 어디서?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산에 올라서 물맛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니? 몇 가지 뜻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물맛을 못 따로 마셔봤는데 몇 가지 뜻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맛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다. 아니면은 거기는 순수한 물이 아닐 테니까 몇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느낄 정도로 매우 민감한 혀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내가 하도 잠오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질소도 이거 냄새 없습니다. 산소 냄새 있니? 근데 우리는 산소 농도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집니다. 산소가 보통 21% 정도 우리 근방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밀폐된 공간, 학원이 있게 밀폐된 공간이에요. 이게 사실은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20.8%까지 20.8, 20.9 요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잠이 오고 그래요. 근데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특히 해변가가 내가 알기로는 산소 농도가 제일 높아요. 거기에 한 22%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왜 사람이 우울하고 그러면 바다 보고 싶다 그런 줄 알겠냐? 거기 가면 산소 농도가 높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사람 말을 안 믿는 거 같네. 예.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아버지 조시잖아. 뭐 졸음 운전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왜 그러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이요. 그 조그마한 공간에 산소가 두세 사람이 벌써 두 사람 정도 앉아있지만 많은 산소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문을 내리더라도 잠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는 바깥 기온이 높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에어컨으로 공기를 온도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는 수축이 일어나서 밀도가 높아져서 단위 부피당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조금이라도. 그럼 졸음이 들어옵니다.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꾸 입을 움직이세요. 그러면은 뇌에 자극이 가서 피가 자꾸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잠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끔 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요, 사실상 잠 깨게 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습니다. 나도 경험을 다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겠죠? 자, 학습 내용 체크로 들어갈게. 이거. 분자가 아닌 물질의 화학식이요. 금속이요. 이거 모든 금속입니다. 모든 금속은 분자가 아닌 화학식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식이 아닌가요? 선생님 뭐라 그럽니까? 그냥 실험식 또는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hemical formula. 이게 원래 이제 화학식으로 번역이 된 건데, 모든 금속을 표시할 때는 분자식이 아닌 그냥 원소 기호로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쿨이라고 하면 쿨이 몇 마리 있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지.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또 사네. 4, 6, 24에 4, 1, 4, 64. 64. 그래서 쿨이 이렇게 적고 64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쿨이로 적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원자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그거 다 헤아릴까요? 이게 헤아린다가 가능하다가 보니 원자가 너무 작아서 이걸 이만한 그 구리 덩어리 갖다 놓고 있자. 이게 몇 그램, 원자가 몇 그램 해결한다. 그러면 망치 들고 그냥,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여기도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거예요. 염소하고 나트륨이요. 이거는 금속 플러스 금속과 비금속이 짬뽕된 물질들은 다 이렇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짬뽕돼서 만들어진 물질은 아무리 말해도 염소 하나 적고요. 아무리 말해도 나트륨 하나 적습니다. 비율로만 적습니다. 비율로만. 개수 비율로만, B라고 하는 거는 비율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aCl2는요, 요거 한 개면은 요거 몇 개, 두 개씩 결합한다는 그 비율로 돼 있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이 짬뽕되어 있는 거는 다 이렇습니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짬뽕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분자식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나 이거 나온다고 이거 나온다고 할게요. 이거 나온다고 내가 여기 뭘 걸지? 우리도 한번 하나 걸어볼까? 우리 뭘 건다 해요? 한 줄을 논다? 한 줄, 이거 100% 나올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원소 이름인데 원소 기호를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산소, 염소, 마그네슘, 구리, 쿠프리움, S, 서퍼. 그래서 이거 황입니다. 칼슘, 원자번호 20번. 이제 원자번호 16번. 구리 이거 원자번호 64번인가 그럴 거야.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 염소 원자번호 17번. 산소 원자번호 8번. 미쳤습니다. 원자번호 26번 철. 원자번호 27번 니켈. 원자번호 28번 코발트. 원자번호 92번 우라늄. 원자번호 90번 토리움. 원자번호 94번 플루토늄.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자를 이루는 게 분자식이죠. 물의 분자식 2H2O에서 물 분자의 개수는 여기 분자의 개수 두 개죠. 수소 원자는 원래 한 개 분자당 두 개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총을 물었으니까 분자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에서 2를 곱해서 4라고 해줘야겠죠. 그죠? 한 개 분자당 한 개의 산소가 보이죠. 그죠? 여긴 수소 원자가 보이는데 한 개의 산소 원자죠. 한 개. 근데 분자가 두 개니까 이건 총 두 개라고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은 내가 10손가락을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시험 끝나면 나이 완전히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 나온다니까 진짜. 이게 근데 이거 틀리고 오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간첩 신고할 겁니다. 이거 분명히 간첩입니다. 이거. 나도 돈 좀 물어보자. 간첩 신고해가지고. 자, 돌턴. 이거 공 모양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돌턴은 여기 공 모양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톰선, 톰선 JJ 톰선입니다. JJ 톰선인데 얘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요 P금 친 부분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누구지? 누구야? 얘 과학자인데 이름 까먹었다. 얘가 야 이게 말이 되냐? 플러스도 입자일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도 입자라는 걸 알아내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아. 이 사람 누구더라? 까먹었다 내. 최초로 아버지도 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노벨상을 받고 아들도 노벨상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니어 톰슨이 그 엑스선 산란에 의해서 양자론에 의한 그 물리학의 대가거든요. 얘가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톰슨의 연극선 실험인데요. 연극선 실험을 톰슨만 한 게 아니에요. 톰슨 외의 과학자들도 이걸 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졸라 신기해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 이거 막 빛이 움직이니까 이 자석을 끄면 빛이 자석 따라 움직여요.
와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톰슨은 이게 원자 모형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야.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뭔지 알아내는 게 이 천재들의 특성들이요. 근데 러더퍼드는 톰슨도 영국 사람인데 얘도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 러더퍼드는 톰슨 모형을 가리키고 있다가 잠시만요. 자기 제자가 한 실험을 통해서 뭐죠? 원자핵이 있다는 걸 우연찮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 그리고 전자가 빙빙빙 돈다는 것을 알아내요. 전자가 빙빙 돈다는 것도 알아내고 그렇게 알아내죠. 근데 요것밖에 안 나오나? 넘기면 또 나오나? 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전해질과 이온화. 이거는 우리 이온식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온식에서 배우면 되니까 봐주시면 되고, 이건 지금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것도 이온식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앙금? 왜 이쪽으로 갑자기 넘어갔지? 왜 이렇게 갑자기 넘어갔지? 33. 이게 보어. 그냥 사람 이름만 받으면 이 궤도가 있는 겁니다. 올비트. 쌤이 그 선스펙트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스펙트럼.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물리학은 전부 보어연구소 출신들입니다. 물리학 노벨상들은요. 보어연구소 출신들이고요. 굉장히 정통을 제가 스위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어연구소가. 여기 입학을 하면요. 아무나 입학을 못합니다.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일단 천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천재이더라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정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 보호연구소에 들어가서 석박사 학위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소수의 인력들이 여기서 졸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잘 안 들어오고요. 졸업하면 다 미국이나 이런데 가는 걸. 이제 한국은 이제 슬슬 들어올 때입니다. 한국도 월급 많이 주니까. 현대 원자 모형 이거 슈레딩거. 난 이탈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 겁니다. 이게 하이젠베르그. 요 두 사람에 의해서 거의 완성된 게 현대 모형입니다. 이게 엘렉트론 클라우드 모형이라고 해서 전자구름 모형입니다. 원자가 어디까지 원자인지 모른다는 이론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자구름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확률 분포 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고 원자의 끝이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어딘지 모릅니다. 모르요. 재밌는 거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 줄 알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운동량의 좀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운동량의 변화를 알면 위치 변화를 모르고요. 위치 변화를 알면 운동량의 변화를 몰라요. 요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둘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 여기까지 됐고 아직까지 여기서 수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 약간 상이가 되어 있고요. 분자가 아닌 모형과 화학식들이 내가 이야기했죠. 모든 금속들은 분자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나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지. 우리가 한 주 노느냐 안 노느냐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자, 이게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한 주에 2번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기 할까? 너무 불리하나? 자, 넘어갑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기 싫어서 하고요. 여러분들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은, 그냥 다들 알죠? 41페이지까지 풀어야겠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를 안 푼다.
난 안 가르쳐 줘 버리지. 자, 수고하셨습니다.